자, 88쪽 1번 유형. 그래프 X축의 교점 나오는데, 후하. 자, 이차함수 그래프와 X축의 교점. 이 의미하는 게 뭐지? 근이죠. 그죠? 근. 쌤이 니들하고 이제 2차 함수 얘기를 하면서 방정식, 함수, 부등식 전부 다 동일한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지? 그래서, 그리고 X축과 교점, 이렇게 해가지고, 요 교점이 의미하는 게 근 알파, 베타라고 했고, 그 다음에 부등식 가게 되면 0보다 크다 하면은 요쪽 부분, 0보다 작다 하면 요쪽 부분 해서 구간을 알파보다 작다, 베타보다 크다, 혹은 알파에서 베타 사이다. 언제 이렇게 잡아야 되는지 구분해서 공부하는 거 얘기했잖아요. 그치? 이 그림 하나로 다 설명이 되기 때문에 방정식과 함수와 부등식이 뭐다? 몸통이 하나로 그랬지, 그지? 자, 그 중에서 지금 뭐야? X축과의 교점 찾고 있단 말이야. 근차자란 말이야. Y는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X축의 교점 좌표가 1, 3이래요. 그러면, 자, 그럼 뭐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 1입니다. 원래는 뭐야?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니? 맞니?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지금 근이 저렇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노? 두 근이 뭐야? 는 0 잡고 1하고 3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고? 방정식 나왔고 근이 두 개 나왔어요. 그럼 뭐 쓰면 되겠니? 근과 계수와의 관계 쓰면 되겠죠. 두 근의 합 1 더하기 3은 얼마?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분의 a 하시면 되겠지. 그럼 a 얼마입니까? 얼마요?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2요? 요거 1 아닙니까? 얼마고? a가? 마이너스 8이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얼마입니까? 1 곱하기 3이잖아. a분의 c, 2분의 b죠. 그러면은 a는 얼마? 아니, a란다. b는 얼마? 6이지. 끝나보잖아. 그지? a값, b값 나왔으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네? b 빼기 a래. 6에서 빼기 마이너스 8이니까 14가 되겠지, 그지? 됐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635번도 한번 같이 보십시다. 635번 B 플러스 문제. 자, 난이도가 조금 있어 보이는데 과연 진짜 그런가? B 플러스가 맞는지 한번 보자. 2차 함수가 있는데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 거리가 3이래요. 자, 얘는 근을 준 게 아니고 거리를 줬습니다. 자, Y는 X제곱에 플러스 KX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돼 있다. X축이 만나는 두 점 사이 거리. 허허. 어떻게 하면 되겠노? 한 놈을 알파라고 하면 한 놈은 알파 플러스 2라고 알파 플러스 3이라고 두면 되지 않을까? 응? 그럼 되지 않을까? 자, X축과 이렇게 만나는데 여기를 내가 알파라고 둘게. 그럼 여기는 알파 플러스 3이라고 두면 될 거 아니야. 그지? 맞지? 두 분의 합이 얼마입니까? 두 분의 합이요. 어떻게 돼요? 2알파 플러스 3이 얼마가 되는 거니?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K죠. 다음 두 근의 곱은요. 알파에 알파 플러스 3을 하면 얼마? 마이너스 2네요. 됐죠? 이거 방정식 풀어내면 되지 않을까요? 괜찮니? 되겠죠? 자, 그래서 양수 K 값을 구하시오. 구하면 되겠죠. 이거는 너무 쉽잖아. 이 정도 연립 방식 푸는 거는. 자,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B 플러스라고 되어 있지만 생각보다 어렵진 않죠. 그죠? 문제 해석만 제대로 한다면 쌤이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문제라고 구분되는 녀석들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그게 왜 어렵게 느껴진다고?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뭔지를 몰라서 그렇다. 문제 해석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문제 해석만 잘 하시면 계산의 난이도는 생각보다 심하진 않다. 자, 그러면 2번 유형 한번 볼까? 위치 관계. 자, 당연히 이차함수 그래프하고 X축과의 위치 관계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식은 뭐지?
판별식이죠.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우리가 판별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잖아. 이 이유는 x축과의 교점이 뭐기 때문에? 근이기 때문에. 그 판별식은 근의 개수를 판단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근의 개수 이꼴 뭐다? 교점의 개수. 그지?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면은 요렇게,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난다 요렇게 될 거고요. 안 만난다 이렇게 될 거고, 두 점이니까 근이 두 개니까 판별식은 양수, 근이 한 개니까 판별식은 0, 안 만나니까 근도 없어 판별식은 음수. 이렇게 하시면 되겠단 말이야. 너무 간단하지, 그치? 자, 636번 보면은 y는 x제곱 플러스 2kx, y는 x제곱 플러스 2kx에다가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9.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 녀석이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아, 얘가 뭐다? 판별식이 양수여야 되겠구나. 요거를 쓱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되겠지. 그럼 판별식. 자, 1차 한계수가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쓰면 되겠지, 그지? 짝수 판별식 뭐고? 1차 한계수의 반 k 마이너스 ac니까 a 1 안 써도 되고 k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9가 양수다. 맞죠? k제곱 빼기 k제곱이니까 얘 사라질 거고, 3k 마이너스 9가 0보다 크다. 9 넘어가면 3k, k는 3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 됐어요? 자, 그러면은 정수값 중에서 최소 4겠지. 맞죠? 3보다 크니까. 가장 작은 정수값은 4가 되겠죠. 괜찮나? 다 됐지? 오늘 비 와서 그러나? 되게 소리도 조금 울리고 분위기도 착 깔아앉는 게 딱 잠자기 좋다, 그지? 자, 640번 보자. 집중합시다, 그래도. 우리 시험 기간이니까 시험 기간에는 특히나 조금 집중해서 내가 부족했던 것들 좀 채워가지고 점수 좀 만들어내고, 시험 끝나고 나면 살짝 조금 풀어진다 하더라도, 근데 이게 중학교 때랑 다르다. 시험 끝났다고 와 놀자 이거 아니다. 고등학교는 그렇지 않아요. 너희들이 시험 한 번 한 번이 대입 시험이기 때문에,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대입 시험이란 말이야. 그래서 빨리 정신 차리는 학생들이 유리합니다. 중간고사 끝났다고 막 한 일주일 놀래요. 큰일 난다. 고등학교 때 일주일은 꽤 큽니다. 너희들 뭐 학교 이제 다녀봐서 알잖아. 학교 진도도 빨리빨리 나가고 이제 내용 자체도 어렵기 때문에 내가 일주일 동안 뭔가를 놓쳤다. 특히나 수학에서 뭔가 놓쳤다. 그러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빨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 시험 끝나고 결석 없습니다. 수업 그대로 진행하여 다 정상 진행합니다. 시험 끝났으니까 쌤 오늘 안 올래요? 내일 안 올래요? 그거 안 된다. 자, 640번 볼게요. x에 대한 2차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2의 a-kx 뭐 어쩌고 저쩌고 뭐라 돼 있다. 자, 여기서 핵심되는 단어를 한번 얘기해 볼까? 뭐가? 이 문제에서 핵심되는 내용이 뭐지? 네, 교점, 네, 예? 뭐요? 접할 때, 접할 때도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 다음 또, 뭐 있을까? 뭐 좀 크게, 어서 뭐라? 그래, K값에 관계없이.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K값에 관계없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거는 뭐예요? 두 가지. 항등식 개념하고, 그 다음에, 네? 640번. 640번. K값에 관계없이라는 게 일단은 좀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데, 자, 뭐뭐에 관계없이라고 하면은 항등식을 떠올리시면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부등식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언제예요? 항상 0보다 크다. 그래프 상태 어떻다?
요런 그래프 혹은 항상 0보다 작다. x 실수 전체에서 인마가 항상 0보다 작다. 2차식 0보다 작다. 그러면 요 상태를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항등식 아니면 얘일 거다. 맞지? 그럼 문제를 살펴보자. x축에 접한대요. 항상 x축에 접한대요. 아, 그러면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접한다 했으니까 붙여주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붙던지 이렇게 붙던지. 그지? 판별식을 가지고 와가지고 뭘 만들어라? K값에 상관없이 무조건 0이 되도록 해라. 그럼 결국 이거 항등식하고 개념이 같아지죠. 판별식 갖고 와서 그냥 0 만들면 되잖아. 자, 그럼 판별식 갖고 올게요. 판별식 어떻게 돼요? 얘 또 짝수니까 뭐고? A-K. 자, A-K. B의 절반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C니까. 똑같지? 그지? 마이너스 C에 해당하는 거. 이 A는 1이니까. K제곱 플러스 4K. 그 다음에 플러스 B. 얘가 얼마 되라고? 얘가 판별식인데 0이 되란 말이야. 됐죠? 자, 그럼 얘를 전개를 해서 정리 한번 합시다. A제곱 마이너스 2AK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B는 0. 얘 사라질 거고 K가 붙은 녀석들 모으면 마이너스 2의 A 플러스 2K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는 0이라고 이렇게 정리가 된다. 맞지? 맞죠? 됩니까? 자, 여기까지 됐니? 자, 얘는 무조건 뭐야? 0 나와야 되니까. 항상 0 나온다. 항등식. 얘도 뭐? 0이 돼야 되고. 얘도 0이 된다면 K값을 아무리 바꿔도 얘는 0 말고는 나올 수가 없죠. 그죠? 무조건 0이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만들어졌다. 그럼 A는 얼마? 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제곱은 4. B도 4가 돼야 되겠지. 괜찮나? 자, 그래서 A 곱하기 B의 값은 마이너스 8이겠죠. 답 1번입니다. 괜찮습니까? 자, 2차 함수는 쌤이 이거 웬만하면 문제를 유형별로 다들 2개씩 풀게요. 왜냐하면 2차 함수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고등과정에서 거의 핵심 단원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이후에 나오는 고등수학에서 거의 대부분의 단원에서 얘가 응용돼서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에서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곱셈 공식, 그 다음에 곱셈 변형식, 인수분해 공식, 그 다음에 2차 함수 내용. 당연히 2차 함수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이 뭐고 꼭지점 구하는 거랑 최대차수 구하는 거랑 당연히 뭐 판별식하고 근해 공식까지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요것들이 고등수학에서 거의 베이스입니다. 여기에다 전부 다 양념 쳐가지고 대부분의 문제들을 만들어내요. 여기에다가 삼각함수를 붙이기도 하고 지수함수를 붙이기도 하고 로그함수를 붙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함수들이 짬뽕이 돼가지고 문제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거의 베이스입니다. 베이스. 그래서 쌤이 조금 상세하게 다루기 위해서 유형별로 2문제씩 풀 거니까요. 자, 잘 한번 따라와 보자. 자, 89쪽에 3번 유형 한번 봅시다. 자, 뭐라고 돼 있지? 직선의 교점이라고 했는데 얘도 크게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풀게 되면 연립하게 되면 어차피 좌변으로 다 몰고 나면 우변이 0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모양은 똑같이 그냥 2차 방정식 모양이 나올 겁니다. 긴장할 필요 없어요. 그냥 원래 풀던 대로 그대로 푸시면 됩니다. 자, 641번 한번 보면 y는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 y는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이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직선 y는 2x 플러스 b네요. 자, 2차식하고 1차식이 있는데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하고 2랍니다. 자, 교점의 x좌표란 소리는 이거를 연립했는 근이 x좌표 얼마? 마이너스 1하고 2라고요? 네, 이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a, b의 값을 구해봐라. 연립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연립 방식 푸는 방법, 가감법하고 대입법 사용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뭐고?
대입 없으면 되지. y는 뭐시기, y는 뭐시기. y에다가 얘를 대입을 해버리면 되잖아. 그래서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도 y고 얘도 y니까 갖다 놓으면 될 거 아닙니까? 됐죠? 자, 저쪽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 2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마이너스 b는 0. 자, 여기까지 문제 없죠? 됐나요? 이거의 두 근이 얘라고요. 그러면 또 근과 계수 관계 이용하면 되겠죠. 두 근의 합 얼마지? 1. 그러면 두 근의 합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 실제로 두 근의 합은 얼마고? 1이잖아. 그지? 두 근의 곱 a분의 c이니 2분의 3 마이너스 b인데 마이너스 2잖아. 그럼 a값 b값 구하는 건 뭐? 1이가 아무것도 아니죠. 됐죠? 자, 나머지 산수는 각자 하시고 645번 넘어가 볼게요. 90쪽. 다음 페이지 90쪽에 645번. 자, 645번 보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두 교점의 좌표를 알파, 베타란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 6이다. 자, 지금 이 얘기가 뭐죠? 두 근 사이 거리가 6이라는 소리야. 그지? 맞지? 그러면 이거 아까 앞에서 했잖아. 3. 금방 했죠? 아까 몇 번 문제였나? 3 차이 난다 하는 거 했었잖아. 그지? 그것처럼 푸셔도 될 것 같고요. 뭐 한번 해봅시다. 어쨌든 간에.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자, 이렇게 돼 있고 2x 마이너스 4. y는 2x 마이너스 4. 자, 이렇답니다. 양수 a 값을 구하래요. 일단은 연립을 하십시다. x제곱에 마이너스 ax 플러스 3은 2x 마이너스 4. 저쪽으로 넘어가면 x제곱에 마이너스 a 플러스 2x 플러스 7은 0. 맞죠? 됐나? 두 근의 합과 곱을 한번 표현을 해보자. 두 근의 합은 알파, 베타를 더하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뭐고 a 플러스 2겠죠. 두 근의 곱은요. 7이네요. 됐나요? 자,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절대값. 자, 야를 제곱을 하면 어떻게 돼요? 제곱하면 야를 제곱하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과 똑같지? 뭐 어떻게 돼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잖아. 그지? 맞지? 이렇게 갈 필요 없겠다. 알파 플러스 베타 그냥 바로 볼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죠? 이렇게 하고 나서 루트 씌운 다음에 뭐 절대값이니까 양수 갖고 오면 되잖아. 맞죠? 그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a 플러스 b a 플러스 2의 제곱 그럼 7 집어넣고 계산하면 되지 않을까요? a가 거슬리긴 하네. 근데 a 어차피 뭐 우리 알고 있는 거 아이가? 얘 이 값을 알고 있잖아. 집어넣고 계산하면 되잖아요. 맞죠? 그럼 36 해가지고 쓱쓱 풀면 여기에 a 들어갈 거고 얘는 숫자 나올 거고 미주에 a밖에 없네. 여기서 나오는 a밖에 없잖아. a에 대한 방정식 풀면 되겠죠. a에 대해서 2차씩 나오긴 하겠지만 풀면 되잖아. 그지? 자, 해봅시다. 야가 6이라 했잖아. 그지? 제곱은 얼마야? 36이지? 야랑 같으니까 얘도 36일 거야. 그럼 얘는 a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얘가 얼마지? 7이니까 마이너스 4, 7, 28은 36이다. 이렇게 가면 되잖아. 그지? 맞지? 그러면 a 플러스 2의 제곱은 얼마죠? 64인가요? 그러면 a 플러스 2가
8일 수도 있고 a 플러스 2가 얼마? 마이너스 8일 수도 있잖아. 그럼 얘는 얼마예요? a는 10이고 아니다. a가 6이고 얘는 a가 마이너스 10이지, 그지? 맞죠?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양수 a니까 뭐 얘 갖고 가면 되겠네. 되겠나? 괜찮죠? 자, 됐어요? 그 다음에 4번 유형 봅시다.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 자, 위치 관계라고 얘기하면 뭐 떠올려야 된다고? 네, 교점의 개수를 생각을 하면 되니까 2차식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는지 한 점에서 만나는지 아니면 만나지 않는지 판별식을 넣으시면 되겠다.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3. 자, 직선은 마이너스 x 플러스 2네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접한다요. 접한다 했으니까 한 점에서 만나네. 판별식이 뭐 나와야 되죠? 판별식이 0 나와야 돼. 자, 그러면 연립해 봅시다. 어떻게 돼요? 연립하게 되면 x제곱에 플러스 k 얘 넘어가면은 플러스 1이 될 거잖아. 플러스 k 플러스 1x 될 거고 2가 저쪽으로 넘어가 마이너스 2니까 3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바로 정리하면 맞죠? 그래서 판별식을 넣읍시다. 판별식 넣으면 어떻게 돼요? b제곱 마이너스 4ac b 인마의 제곱 4 a 없고 c도 1이고 뭐 끝났네. 여기 얼마 돼야 된다고? 0 돼야 된다. 그럼 k 플러스 1이 뿔마 2면 되죠? 맞죠? k 플러스 1이 2 k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 그럼 k는 얼마? 1 k는 얼마? 마이너스 3 양수 k를 구하러 했으니까 얼마다? 1이다 해주시면 되겠죠? 이거 전개값 2차원에서 풀어도 돼요. 2차원에서 풀어도 되는데 니들 귀찮을까봐 그지? 그냥 괄로 친 걸 그냥 하나의 문자로 생각하고 얘가 얼마가 되면 4가 되면 4 빼기 4는 0 될 거 아니니 그지? 그래서 뭘 제곱하면 4 되는데 뿔마 2 그죠? 이건 너무 간단해서 근해 공식을 쓴다든지 뭐 인수분해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하자고. 뭐 2차원식 풀이 방법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인수분해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뭐 있었노? 완전 제곱을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근해 공식 푸는 방법, 그지? 뭐 등등 이렇게 했었는데 이 정도는 그냥 쉽게 할 수 있잖아. 자, 그 다음에 빗불 문제가 없네. 요 유형은 넘어가도 되겠다. 자, 유형 5번 봅시다. 5번 유형 보면 함수의 그래프에 접하는 직선의 방식. 방금 했는 것도 접하는 거 아니니? 뭐 비슷한 내용 얘기하는 거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조금 다르긴 하다. 뭐 생각을 조금 달리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는 녀석이 있고 나는 또 다른 직선이 있을 거야. 근데 그 직선을 가만 보니까 기울기가 2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어. 근데 나머지는 몰라. 그래서 직선의 기울기가 2니까 뭐고 y는 mx 플러스 n m이 기울기 그 n이 뭐지? y 절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m 기울기 2를 알고 있단 말이야. 2x 플러스 뒤에는 모르겠어. 정보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미지수로 두면 되잖아요. 뭐 아무 때나 두면 됩니다. 뭐 A로 두든 B로 두든 C로 두든 K로 두든 P로 두든 니들 마음대로 두세요. 자, 이렇게 뒀어. 근데 이 두 놈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접한대요. 접한다니까 얘를 연립을 해서 판별식 넣으면 얼마 나와야 된다? 0 나와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2x 플러스 k라고 봤을 때 쭉쭉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 마이너스 k는 0 되죠. 얘 판별식 넣었을 때 어떻게 된다고? 0 나와야 된다고. 판별식 반의 제곱 마이너스 3 제곱 9
마이너스 A, C, 3 마이너스 K. 얘가 0이 나와요. 그럼 9 빼기 9가 0 아닙니까? 그럼 3 빼기 K가 9가 되려면 K는 얼만데? 마이너스 6이지, 그치? 맞지?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얘를 찾는 게 목적이잖아. 집어넣기만 하면 되잖아. 그럼 얼마? 2x-6. y는 2x-6이 내가 찾고 싶은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더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654번 볼게요. 2,4를 지나고 저 2차 함수에 접한답니다. 자,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이제 바뀌었어. 아까는 기울기를 알았는데 이번에는 지나가는 점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직선을 추측할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기울기하고 한 점을 알 때 직선을 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기울기가 m이고 지나가는 점이 a, b일 때 직선의 방정식 y는 어떻게 됩니까? m에 x-a 플러스 b잖아. 맞지? 내가 알고 있는 게 뭐라고? 지난 점만 알고 있잖아. 지난 점이 얼마요? 2,4라고 했으니까 여기 2, 4 넣으면 되잖아. y는 m에 x-2 플러스 4라고 내가 직선을 추측하고 있단 말이야. 됐지? 그러고 이 녀석이랑 y는 뭐야? 마이너스 2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7x 마이너스 4의 그래프랑 접한대요. 그럼 지금 앞에서 했는 내용이랑 별반 차이가 없죠. 앞에서는 우리가 기울기를 알고 있었고 뒤에서는 지나가는 점을 알고 있었지만 정리하니까 결국은 핵심은 뭐니? 2차식하고 1차식하고 연립했을 때 판별식이 0 나온다. 그지? 그게 핵심이잖아.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는 방법이 별반 다를 거 없다 이거. 그래서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4는 m의 x-2 플러스 4 저쪽으로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x 제곱 7 빼기 m x 맞죠? 마이너스 2m이니까 넘어오면 플러스 2m이 될 거고 플러스 4 넘어오면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네 그지? 최고창이 음수인 게 싫으면 식 전체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도 될 거고 아니면 뭐 그냥 두고 풀어도 될 거고 그지? 자 이제 여기서 뭐다? 판별식을 넣으셔야 되겠다. 판별식 넣자. 뭐 어떻게 돼요? b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8 c에 해당하는 거 요 녀석이잖아. 2m 마이너스 8 얘가 얼마나 된다고? 0 나와야 된다고요. 됐죠? 맞지?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자 전개하면은 m제곱 마이너스 14m 플러스 49 얘는 플러스 16m 맞나? 마이너스 88에 64 이렇게 되나? 조금 뭐 지저분하게 나오긴 하네. 자 그러면은 정리하면 m제곱에 야가 플러스 2m 되고 야는요 얼마고? 마이너스 15가? 마이너스 15 3, 5, 15 m 플러스 5 m 마이너스 3은 0. 자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니? 기울기의 곱이네요.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5하고 3 나와서 곱하면 마이너스 15 뭐 이렇게 해도 되지만 m값 두 개니까 뭐고 여기서 근과 계수한 게 두 근의 곱은 a분의 c에서 마이너스 15 굳이 인수분해 안 하고 여기서 끝내도 되잖아요 그죠? 맞지? 뭐 그게 생각이 안 났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되는데 뭐 요것조차도 사실 몇 초 걸리잖아 그지? 그런 시간까지도 아낀다면 그냥 근과 계수 경계 써서 가지고 마이너스 15 바로 구해도 되겠다 맞지? 괜찮니? 그게 어떤 생각 안 나면 그냥 하면 됩니다.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15잖아 그치? 맞지? 그래서 끝까지 가셔도 되고
나는 좀 센스 있게 풀고 싶어. 근각에 성공해가지고 빠르게 답을 낼 것 같으면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괜찮죠? 자, 우리 2차 함수는 정말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91쪽에 6번 유형을 한번 봅시다. 2차 함수 최대 최소. 자, 최대값이 어디서 나오냐, 최소값이 어디서 나오냐. 네, 꼭 지점에서요. 이게 뭐야? 지금 6번 유형은 중3 때 했던 내용 아닙니까? x의 범위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최대 최소는 어디서 나온다고? 꼭지점에서 나온다. 그럼 이거 뭐 최대 최소 뭐 어렵게 표현했지만 결국 뭐야? 꼭지점 찾기 문제라고. 그거 할 수 있잖아. 완전적으로 묶기만 하면 끝나보잖아. 자, y는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8k 18x 그 다음에 플러스 k 마이너스 7. 자, 이 녀석의 최대값이 6이랍니다. 최대값이 6이래요. 한번 구해보면 되잖아. y는 꼭지점 마이너스 3 묶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맞지? 플러스 1차 함계수의 반 3 제곱 9 마이너스 9인데 앞에 마이너스 때문에 괄호 밖으로 나오면서 플러스 27이 될 거고 플러스 k 마이너스 7이니 k 플러스 20이 되겠네, 그지? 자, 그게 k 플러스 20이 결국 뭔데요? 최대값 아닙니까? 맞죠? k 플러스 20이 최대인데 그걸 가지고 문제에서 6이라고 했잖아. 최대값 6. 그럼 k는 얼마요? 마이너스 14. 괜찮아요? 응. 요거는 우리 중3 과정에서 했던 내용이니까. 자, 다음 편 넘겨봅시다. 659번 볼게. 659번. 자, 이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6a 마이너스 4의 최대값을 m이라고 했대. m의 네? 뭔 소리입니까? 최대값 구하는데 또 m의 최소값이 나와. 뭔 소리야? 자, 정리부터 한번 해보자. y는 마이너스 x 제곱에 그 다음에 얼마?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2ax 그 다음에 플러스 6a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최대값을 구하래요. 자, 아래로 볼록입니까? 위로 볼록입니까? 2차 함계수가 음수기 때문에 얘가 위로 볼록이지. 아, 그럼 꼭지점 찾으면 이게 최대일 거야. 뭔진 모르겠지만 최대를 한번 찾아봅시다. 마이너스 묶으면 x제곱 플러스 2ax 1차 함계수의 반 a제곱 플러스 a제곱 자, 괄호 밖으로 나가면서 이 마이너스 때문에 플러스 a제곱이 될 거고 플러스 6a 플러스 4가 되겠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a의 전체 제곱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4네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이 뭐가 돼요? 최대값 m이 되겠죠. 맞지? 맞지? 그래서 m은 a 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4다. 이렇게 놓을게요.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의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왜? 얘가 또 2차 함수 형태를 띠고 있잖아. 그지? m이란 녀석은 이렇게 표현되네. 그러면 이 녀석들 중에서 가장 작은 m 값을 찾으려면 이 그림이 그려지는 가장 낮은 점을 찾아내면 되잖아. 그래서 뭐고 2차 함수 최고차항 양수니까 아래로 볼르니까 똑같이 뭐다? 꼭지점 찾으라는 소리야. 꼭지점 한번 더 찾으면 끝나잖아.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4. 잠깐만. 내가 문제 잘못 적었네. 마이너스 4죠.
13 되겠다. 그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3. 괜찮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다? 내가 뭐 최대 최소 물어보면 일단 2차 함수에서 최대 최소를 물어보면 그냥 덮어놓고 일단은 꼭 지점을 구하신다 생각을 하세요. 알겠죠? 꼭 지점 구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또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게 뭔지 한 번 더 보는 겁니다. 최대값 구했잖아. 근데 그거의 최소값 얘 다시 최대 최소 2차 함수 완전 제곱 묶어가지고 답 찾아내라 이 소리입니다. 할 수 있겠지? 할만하죠? 자, 그 다음에 7번 유형 보면 됩니까? 92쪽 7번 유형 660번 볼게요. x의 범위가 1에서 4일 때 이제는 범위가 주어졌다. 요게 이제 뭐고 고등과정에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내용이죠. 여기까지는 지금 앞전까지는 우리가 중학교 때에서 중3 때 했던 내용들이잖아. 그지? 자, x의 범위가 1에서 4래요. fx의 최대값이 4랍니다. 또. fx는 2x제곱 마이너스 8x 다음 플러스 k.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최대 최소 물어보면 일단 뭐라고? 완전 제곱부터 일단 묶으시라고. 그러면 2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4는 2랑 해서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지? 자, 요거. 자, 이게 의미 있는 값인지 없는지 한번 봅시다. 꼭 지점의 x 좌표 값은 얼마예요? 꼭 지점의 x 좌표 값 얼마입니까? 2. 범위 내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갈 때는 얘가 의미가 있다 그랬지, 그지? 아래로 보면 위로 불러. 이니까 뭐다? 최소값. 그래서 k-8이 최소가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최대값은 그러면 어디서 나올 거냐? 어디서 나올 거냐? 어디서 나올까? 1에서 나올까? 4에서 나올까? 양쪽 끝값 중에서 뭐디? 아니 x란다. 꼭지점이랑 가까운 거 뭔 거? 멀리 떨어진 거. 멀리 떨어진 게 뭔데? 1이야, 4야? 4잖아. 왜? 꼭지점의 x좌표 2잖아요. 1, 2, 3, 4. 여기는 한 칸이고 여기는 두 칸이잖아. 맞지? 그래서 4일 때가 뭐가 된다? 최대단 말이야. 4 집어넣자. 4 빼기 2는 얼마? 2. 2의 제곱은 4. 4, 2, 8. 그럼 K가 그냥 최대네. 맞죠? 네. K는 그래서 얼마? 4다. 끝. 이렇게 해결돼 버린단 말이야. 괜찮니? 자, 따라올 수 있겠어? 괜찮죠? 도저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 정도는 아니지. 그 정도는 아니지. 대답이 없는데. 괜찮다. 복수하면 돼. 또 해줄게. 문제 토나우도 풀어줄게. 아, 너는 뭐 듣고 있으니까 니들이 토나오진 않고 귀에 피 나올 정도로 쌤이 풀어줄게. 자, 664번 봅시다. 664번 볼게요. 자,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a까지랍니다. 마이너스 1부터 해서 a까지가 x의 범위예요. 자, 그때 함수의 모양을 봤더니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인마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2랍니다. 상수의 a값을 구하라. 일단 아까 뭐랬지? 일단 뭐라 그랬죠? 완전 제곱부터 일단 묶고 시작하라 했잖아.
자,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1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맞니? 자, 어허, 잘 한번 보면요. 꼭지점일 때 최소값이 얼마 나와야 돼요? 꼭지점이 포함이 된다면 최소값이 반드시 꼭지점에서 나올 거니까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 돼야 되죠. 근데 문제에서 얘기하는 최소값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3까지 못 내려간다는 소리야. 다르게 얘기하면 꼭지점을 포함할 수 없다는 소리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되게 심각한 표정이다, 그치? 자, 보세요. 이거 그냥 이렇게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여기가 꼭지점이 2, 마이너스 3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x값이 2단 말이에요. 됐죠? 그러면 그때의 최소값, 얘가 마이너스 3이단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얘기하는 최소값은 범위가 제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출발이 어디니? 마이너스 1부터 출발했잖아, 그지? 그럼 여기가 2니까 뭐 대충 마이너스 1이 여기다 칠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칠게요. 그럼 그래프는 어디? 여기서부터 사용된 그래프를 쓸 거단 말이야. 써서 만약에 내가 범위를 마이너스 1부터 A가 어딘지 모르잖아. A를 만약에 2까지 잡았다 칩시다. 그러면은 그래프는 이만큼을 쓸 거니 이 그래프에서 가장 낮은 점 어디가 돼요? 마이너스 3이 돼야 되잖아. 근데 문제에서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 아니고 마이너스 2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여기서 내려오다가 말았단 소리야. 무슨 말 이해돼요? 점점 내려와가지고 마이너스를 3을 치고 다시 올라가는데 다시 올라가든 말든 여기까지 내려왔으면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 돼야 되잖아. 거기까지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괜찮니? 민서가? 되니? 자, 다시 시작점이 마이너스 1입니다. 구간이. 나는 여기서부터 A가 어딘지 모르지만 A까지 얘기하는 부분을 나는 살펴볼 거야 라고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A가 만약에 여기에 위치를 한다면 뭐 그래프를 이만큼 쓴다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을 반드시 지나가잖아. 맞지? 그럼 A가 여기까지든 꼭지점을 넘어서는 순간 이미 뭐다? 최소값은 무조건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된다고. 근데 마이너스 3이 안 나왔잖아, 문제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최소값은 마이너스 2단 말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3까지 못 내려가고 여기까지 끊긴단 말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2라면. 그지? 여기까지 끊긴단 말이야. A가 여기 와야 된다고. A가. 밑에다 쓰자. 이렇게 와야 된다고. 이해되겠니? 그래서 그래프가 점점 뚫어줄 건데 마이너스에서 끝쳤다고. 더 안 내려가고. 이해되겠니?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결국 뭐야? 여기가 A단 말이야. 나는 그래서 구간을 여기서 여기까지만 보고 있다고. 이해되겠니? 그래프를 요만큼만 보고 있으니 마이너스 3 나온지 안 나온지 넌 모르겠단 말이야. 내가 보이는 구간에서 가장 낮은 점은 어디라고? 마이너스 2라고. 여기 마이너스 2라고. 되겠어요? 이해됩니까? 민서가 이해되니? 꿈속에서 이해를 하면 안 돼. 이걸 보고 이해를 해. 됐니?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아, A는 2를 넘어서지 않겠구나. 그지? 그래서 A의 범위를 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마이너스 1보다는 당연히 오른쪽에 있을 건데 2보다는 덜 가야 된다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A의 범위가.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언제 최소가 나온다고? A를 집어넣었을 때 최소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 A를 집어넣었을 때 그래프에 가장 낮은 점이 위치하잖아요. 그죠? 맞지? 그래서 뭐다? 함수값에다 A 집어넣습니다. 함수값에다. 어디? 원래 시작했던 함수값에다가.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이 이게 최소입니다. 그죠? 이 값이 최소입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얘를 구해봅시다. 얘가 어떻게 됩니까? 얘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2라고.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은 0.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2. 그럼 a는 얼마요? 1하고 2인데, 자, 네? 마이너스 2면 안 되지 않아요? 미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노? 어떻게 되노? 이 범위를 봐야지. 아까 A 범위는 여기를 벗어날 수 없다 그랬잖아. 그렇지. 그래서 3을 날려야 되겠지. 이해되겠니? 자, 이렇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고등 공부에서는요, 그래프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프 이해를 못하면 앞으로 고등 공부하기가 굉장히 고달파집니다. 알겠죠? 매번 이런 얘기를 해, 학생들이. 쌤, 그래프 그리라는 문제 안 나오잖아. 그래, 니들이 직접 그려서 답을 적어내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프를 못 그리면 답을 만들어낼 수 없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프를 반드시 그릴 줄 알아야 돼요. 특히나 수투 가게 되면 전신의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안 그리고 문제 풀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것만 해도 그렇잖아. 2차 함수 그래프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다라면 이 문제 풀 수 있을까요? 못 풀 것 같아. 그지? 개념적으로 이걸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복잡한데. 근데 그림 그려놓고 쌤이 여기서 막 손짓 발짓 해가면서 설명한 게 그거잖아. 3까지 안 내려고 여기서 끝났잖아. 그냥 눈에 보이니까, 아, 여기가 A구나. 라는 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걸 이걸 말로 설명하면 되게 장황해지고 엄청 길어져. 그래서 딱 보면은, 아, 그러니까 여기가 최소값이 나오는 A 자리가 여기겠구나. 라는 게 딱 보이잖아요. 그지? 직관적으로 보이잖아. 그지? 그래서 그래프를 잘 좀 그리셔야 됩니다.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자, 끄적끄적 그림 그리는 거 연습해야 된다. 자, 93쪽 갑시다. 93쪽. 자, 공통 부분이 있는 함수의 최대 최소. 공통 부분. 자, 진짜 좀 지겹지 않나? 공통 부분. 자, 이 정도면 5분만 쉬면 쉬는 시간 있잖아요. 올라가 있어요. 막안 쉬시네. 찜을 줘야 돼. 진짜 그 비가 여기서 쉬고 딱 깔끔하게. 자, 알았습니다. 자, 요것만 하자. 요것만 하자. 자, 공통 부분이 있으니까 공통 부분을 치환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4배의 x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자, 그러면 얘가 똑같으니까 야를 갖다가 뭐로? t로 치환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얘를 t로 잡으면 얘는 어야 된다? t의 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3이 돼요. 괜찮니? 그래서 야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완전적으로 묶으면 y는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4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지. 맞아? t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7. 자,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치환을 하게 되면 x의 범위가 아니라 치환하는 문자의 범위를 반드시 구해놓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러면 치환한 문자 얘를 봅시다. t는 x제곱 마이너스 2x라고 했으니 얘도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자, 이렇게 되니까 t의 범위는 얼마부터니? 마이너스 1이 최소잖아. 마이너스 1 최소잖아.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지? t의 범위는 이렇게 돼요. 자, 야는 이 범위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야는 마이너스 2고 야는 마이너스 1이잖아. 꼭지점 안 들어간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야를 어디 최소값을 잡으려면 얼마를 집어넣어야 되니? 얼마 집어넣어야 되니?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 꼭 지을 때 마이너스 2 집어넣어가 마이너스 7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야를 넣어야 됩니다.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돼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돼? 1의 제곱 1 빼기 7이니까 얼마 되겠노? 마이너스 6이겠지, 그지? 최소값이 그래서 마이너스 6입니다. 알겠죠? 자, 잠깐만 숨 좀 돌렸다 할게요.